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남녀 간에는, 특히 부부지간에는 외국인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닌데 말이 영 안 통하는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 게리 체프먼 박사는 결혼생활과 인간관계에 관한 전문가인데요. 결혼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서로 같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다르게 표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살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서로의 언어가 다시 꼬일 수도 있는 게 남녀 간의 사랑, 특히 부부의 사랑일 듯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언어가 무엇일지, 또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어드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많은 부부들이 남모르게 겪는 고통을 들어왔다. 내적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나를 찾아온 일도 있고, 자신의 행동 양식이나 배우자의 비행이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온 일도 있다. 어떤 이는 그저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시키고 싶지 않다고 내게 알리러 왔다. 행복하게 영원히 살자던 그들의 꿈은 현실의 높은 장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나는 우리의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서로 친밀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른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가진 부부가 감정적인 사랑의 그릇이 바닥까지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탈선이나 약속의 취소나 거친 말들이나 비판적인 생각들이 빈 사랑의 그릇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빈 그릇을 채울 방도를 찾을 수 있다면 결혼 생활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사랑의 그릇이 꽉 찬다면 부부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의논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감정 상태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그 그릇이 결혼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나는 오랫동안 일해왔다. 그러한 가운데 나는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식견을 얻게 된 것이다. 나에게 이러한 여정은 20여 년간 결혼 상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쳐 수많은 부부들의 마음과 가슴으로 이어졌다. 시애틀에서 마이애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부들이 그들의 은밀한 결혼 생활로 나를 안내하였으며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책에 있는 이들은 모두 이러한 실제 삶의 편린들인 것이다.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은 내담자들의 비밀 보장을 위해 단지 이름과 장소만 변경시켰다.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넣어 적당한 레벨로 유지시켜 주어야 하듯 사랑의 그릇에도 충분하게 사랑을 채워 사랑의 레벨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결혼 생활에 빈 사랑의 그릇을 그대로 두고 지내는 것은 엔진 오일을 넣지 않고 자동차를 달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주의사항, 당신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구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적인 사랑의 그릇이 찼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한다. 배우자의 감정적인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서 그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때 당신의 배우자는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이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그릇이 비어서 사랑받지 못하고 단지 이용당한다고 느낄 때 세상은 어두워 보이며 그는 결코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에 계속되는 5장에서 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설명할 것이며 9장에서는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가장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9장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방법. 배우자의 사랑의 그릇이 늘 가득 차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야 한다. 그러기 전에 우선 당신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다음에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 배우자나 자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즉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오하이오주에서 온 바비와 같이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내게는 2가지가 똑같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 2가지요? 라고 물었다. 육체적인 접촉과 인정하는 말이 똑같아요. 라고 바비가 대답했다. 육체적인 접촉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네, 주로 성관계입니다. 라고 바비가 대답했다.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아내가 당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등을 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거나 키스하고 포옹해 줄 때는 좋지 않던가요? 라고 더 자세히 물었다. 그런 것들도 좋아해요. 하지만 성관계가 제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때는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육체적인 접촉이라는 데서 말머리를 돌려 나는 인정하는 말에 대해 질문했다. 인정하는 말이라고 할 때 당신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긍정적인 말은 다 좋아하죠. 라고 바비가 대답했다. 아내가 제게 참 멋있다고 하거나 지혜롭다고 하거나 열심히 일한다고 할 때 참 좋아요. 또 제가 집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칭찬해 줄 때도 그렇고요.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고마워할 때 저는 기뻐요. 이렇듯 많은 칭찬을 받으면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라고 바비는 말했다. 당신은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나요? 자주 듣지 못했어요. 부모님께 들은 말은 대부분 비판하는 말이거나 요구사항을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캐롤이 처음으로 저에게 인정하는 말을 들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끼나 봐요. 라고 바비가 말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성관계를 캐롤이 흡족하게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심지어 타인 앞에서 면박을 주어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그렇진 않죠. 배신감을 느끼거나 몹시 상심해서 절망감을 느낄 거예요. 바비, 제 생각에는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지만 성관계는 당신이 캐롤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녀가 하는 칭찬의 말들이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사실 아내가 내내 비판하는 말만 하고 타인 앞에서 면박을 주면 당신은 그녀와 성관계조차도 갖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바로 그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바비도 대부분의 남성들처럼 육체적인 접촉을 자주 원하기에 그것이 자기의 제1의 사랑의 언어라고 오해했다. 모든 남성들은 성적인 욕망이 무척 강하다. 즉 남성은 정랑 속에서 정자와 정액이 생성되면 성적인 욕망이 일어난다. 정랑이 꽉 차면 이를 방출하려는 물리적인 힘이 생긴다. 그러므로 남성의 성적인 욕망은 생리적인 현상이다. 여성에게 있어서 성적인 욕망은 생리적인 것보다 감정에 좌우된다. 그 욕망은 바로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육체적으로 남편과 친밀해짐을 느낀다. 감정적인 긴밀함이 없으면 육체적인 욕망도 부족해진다. 남성들은 평상시에도 생리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느끼기에 자동적으로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육체적인 접촉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성관계 이외의 다른 시간에는 육체적인 접촉을 좋아하지 않거나 성적인 자극이 없을 때는 육체적인 접촉이 그의 사랑의 언어라 할 수 없다. 성적인 욕망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아주 다르다. 성관계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아주 중요할 수 있지만 성관계만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아내는 그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아서 구사해야만 한다. 사실 아내가 그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할 때 그의 사랑의 그릇은 꽉 찰 것이며 그 역시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서 그녀의 사랑의 그릇도 꽉 차게 되고 그들의 성관계는 저절로 채워지게 된다. 결혼 생활에서의 대부분의 성적인 문제점은 육체적인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와 상담을 통해 바비는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 사랑의 언어예요. 그녀가 말로 나를 난도질하거나 비판하면 나의 성적인 충동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여인과의 관계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말을 하면 그녀에게 성적인 충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라고 말했다. 바비는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언제 배우자가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지는가? 당신은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랑의 언어의 부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아주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배우자의 비판이나 정죄하는 말이 당신에게 몹시 상처가 되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다.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배우자에 의해 부정적으로 구사되면 그 누구보다도 당신은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무시할 뿐 아니라 그 언어를 칼로 삼아 당신의 심장을 난도질하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메리라는 여인을 만났던 기억이 있다. 그녀는 채프먼 박사님, 로는 집에서 손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할 때 그는 언제나 텔레비전만 봐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메리가 아주 상심한 것은 론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곧 그녀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것이다. 만일 배우자가 어떤 때 선물을 하지 않으므로 기분이 상했다면 바로 선물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된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아 상심이 된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곧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된다.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당신의 결혼 생활을 회상해 보면서 나는 배우자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요청했었나 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다.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언어와 일치할 수 있다. 그런 요구들은 배우자에게 잔소리로 들릴 것이다. 사실은 그런 요구들이 바로 당신이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표현일 수 있다. 인디애나주에 사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데 이 방법을 사용했었다. 세미나가 끝날 때쯤 그녀는 지난 10년간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남편에게 요구한 것들을 생각해보니 제 사랑의 언어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저는 끊임없이 함께하는 시간을 요구했죠. 소풍을 같이 가자든지 주말에 멀리 여행 좀 가자든지 TV를 끄고 단 1시간만이라도 대화 좀 하자든지 산보를 같이 하자든지 이렇듯 계속 10년간을 요구했어요.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그가 선물을 해도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동안 희망의 빛이 우리 둘에게 비쳤어요. 쉬는 시간에 남편이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지난 수년간 자기가 너무 무심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을 언제나 거절했었다고요. 앞으로는 아주 달라질 것을 약속했고 저 또한 그러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당신 자신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다. 당신이 자주 배우자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 결국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끊임없이 배우자에게 봉사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 인정하는 말이 당신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면 당신은 그런 말을 배우자에게 자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배우자에게 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식하면서 표현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힌트는 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라.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하는 것을 자주 보고 자란 사람은 그의 아버지처럼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선물이 반드시 그의 사랑의 언어는 아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가 하던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 나는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배우자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상처받은 것에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 두 번째, 당신이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일 수 있다. 세 번째, 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사랑을 표현하는 당신의 방법이 바로 당신 자신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두 가지 사랑의 언어가 똑같다면 당신은 사랑의 언어를 이중으로 구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배우자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즉 배우자가 당신에게 사랑을 전달할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기 때문이다. 자기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첫째는 이미 오랫동안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기에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지 본인도 확실히 모를 수 있다. 단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둘째는 너무 오랫동안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었기에 배우자가 어떻게 해주어야 사랑을 느끼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사랑에 빠졌던 경험으로 돌아가 배우자의 어떤 면을 내가 좋아했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라. 이러한 기억들을 되살려보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당신 자신에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무엇인가, 정말 완벽한 배우자를 기대한다면 어떤 형의 사람일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배우자 상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시간을 내서 당신이 생각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적어보도록 하라. 그리고 그 외에 4가지 사랑의 언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한번 기록해보라. 또한 당신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도 적어보라. 또 다른 4가지도 중요한 순서대로 열거하라. 배우자와 함께 앉아 서로 추측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그런 후 각각 자신 안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일단 이런 정보를 가지고 3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다음과 같은 게임을 하라. 나는 이 게임을 그릇 검사라고 부르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설 때 배우자에게 0부터 10까지 중 당신의 사랑의 그릇의 수위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라고 물어보라. 0은 텅 비었다는 의미고 10은 나의 사랑의 그릇은 꽉 차 있으니 염려 없습니다 라는 의미다. 당신은 0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해서 사랑의 수위를 표시할 수 있다. 배우자는 어떻게 그 그릇을 채워줄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당신은 배우자에게 오늘 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말하라. 그는 힘닿는 대로 당신의 요구에 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로 당신도 배우자의 사랑의 수위를 읽고 그것을 채우도록 하라. 이런 게임을 3주간만 하면 당신은 그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것은 당신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사랑의 표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